해외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대형 M&A 소식에 나스닥 나홀로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기업들의 엇갈린 실적과 대형 인수합병 소식에 혼조세를 나타냈는데요. 실적이 대부분은 순이익을 예상치를 뛰어넘었는데 매출이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긴박하게 전개되는 그리스 사태도 증시의 변동성을 키운 요인이라고 풀이된다고 합니다. 나스닥만 상승을 했는데요. 바이오 업계 가운데 가장 큰 규모 대형 M&A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테바가 미국의 복제약 제조업체 밀란을 총 401억 달러, 약 42조 4,082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인수가 성사된다면 올해 진행된 바이오 업계 M&A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다우가 마이너스 0.47%, 나스닥이 플러스 0.39%,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플러스 0.69%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은 실적 개선의 투심 상승 마감했는데요.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상승 흐름을 이끌면서 유럽 증시는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 상한가 한번 볼게요. 가는 놈이 더 잘 가는 증시니까 오늘도 상한가 한두 개씩 들고 갔으면 좋겠네요. 네. 대원미디어하고 레드로버 좀 눈에 띕니다. 화장품, 유아용품에 이은 중국 캐릭터 산업 기대감인 것 같고요. 상한가 관계, 중국의 산화 제한 정책 완화로 캐릭터 산업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는 뉴스가 있는데 앞으로 좀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화장품처럼. 그리고 룽투코리아 3일 연속 상한가 갔고요. 아이네스쿨에서 사명 변경했고 게임 사업 진출 기대감으로 갔습니다. 모나미도 상해 모나미 설립으로 중국 진출을 위한 수익성 개선 기대감에 상한가 갔고요. 키이스트 역시 화장품 사업 진출, 그리고 기관이 순매수 24억이나 했네요. JW홀딩스, JW중해제약은 중해제약의 표적 항암제 신약 후보물질 임상 1상 중간 결과 발표 소식 이후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트 소프트도 한 주당 신주 한 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상한가 갔고요. 푸드웰은 자회사 프로네 만두가 중국 진출한답니다. 그리고 페이퍼 코리아도 3일 연속 상한가 갔고요. 대규모 토지자산 매각으로 계속 재평가 기대감이 있습니다. KSCB도 2일 연속 상한가로 기존 화학사업의 내실 강화 및 세포 보관 사업, 또 자동차 임대업 등의 신규 사업 기대감으로 상한가 갔네요. 쌍방울도 중국 소비재 강세 속에 알리바바, 티몰 글로벌에서 제품 판매 부각으로 상한가 갔고요. 어제 외인이 7억, 기관이 28억 순매수했던 종목입니다. IS 이커머스도 3일 연속 상한가 갔고요. ICK 중국 IC카드 전환으로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상한가 갔고요. 제로투세븐 윌비스 리젠 PM 풍년 또 좋은 사람들 지금 단알까지 다 중국 관련해서 가고 있고요. 보락이라는 종목이 또 눈에 띄는데 LG 사동기업입니다. LG생활가전이 일감 몰아주기를 한다는 의혹이 있고 화장품 원료업 부각되면서 상한가 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정보통신이 알리페이와 국내 편의점 2만 곳에 모바일 결제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소식에 상한가 갔습니다. 그 상한가 관련해서는 카페에다가 자세하게 올려놨고요. 한 번씩 또 보시면 좋겠네요. 시간의 특징주 한번 볼게요. 퍼스텍이 시간외에 4.58%, 거래대금이 5억 4,300, 바이로메드가 시간외에 3.74%, 거래대금 9억 9,100만원, 웹젠이 시간외에 3.56% 상승, 거래대금 46억,
휴메딕스도 시간에 2.66% 거래대금 10억, KG이니시스도 시간에 1.69% 거래대금 10억 이상입니다. 종합뉴스 한번 살펴볼게요. 한국은행이 미국 금리 9월 이전 인상 땐 충격 클 수도 있다는 발표를 했는데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인 가계빚과 그 미국 금리 인상 문제를 놓고 한국은행이 본격적인 방비에 나서기로 했다고 합니다. 가계빚 증가 속도가 경제 성장세를 추월한 데다가 미국 금리 인상의 충격파도 적지 않을 수 있다는 진단에서인데요.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이 성장에서 금융시장 안정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6 그리고 G4 스마트폰 구매 다음 달로 미뤄라라는 뉴스인데요. 최신 스마트폰을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관심 많으실 것 같아서 올려봤고요. 그 최신의 스마트폰 구입 고려한다면 이달 말까지는 좀 기다리는 게 유리할 전망이라고 하니까 뉴스 참고해보세요. 테마 한번 볼게요. 결제주하고 피지 섹션인데요. 어제 결제주들이 움직임이 아주 좋았었죠. 다나리 텐페이와 국가 간 바코드 결제 서비스 제공한다고 해서 상한가 같고요. 특히 KG 이니시스는 네이버페이 전자결제 파트너로 한다고 하고 모빌리언스와의 합병 기대감에 좋은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KG 이니시스하고 모빌의 경우는 어제 고점 대비 많이 하락했었어요. 그리고 이니시스가 어제 기관 순매수만 45억 9천만 원이니까 오늘 좀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결제 솔루션 4대 천왕 삼성, 애플, 구글, 알리바바. 애플의 애플페이 출시와 삼성의 루프페이 인수로 인해서 결제 시장이 다시 불붙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결제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KG 이니시스, KG 모빌, 다날, 한국사이버결제, 갤럭시아컴즈 등 있고요. 화장품 섹션 한번 볼게요. LG생활건강이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냈다는 뉴스입니다. 한방 화장품 후의 인기 덕분에 1분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고요. 화장품 사업이 전체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액면 분할 때문에 다음 달 7일까지 매매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데요. 제2의 아모레퍼시픽이 될지 관심이 가네요. 화장품주들 쉽사리 꺾이지 않는 모습들이고 관심주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중에 옥석을 가려내는 게 포인트입니다. 어제 상한가 종목 그 보락이라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놈이 어떤 뉴스도 아직 없거든요. 근데 제가 상한가 분석을 해 놓았듯이 홈페이지 가면 화장품 원료업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LG와 사돈지간이고 또 관심 가져 보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단점은 호가가 얇아요. 시총도 크지 않으니까 조심히 대응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장품 시장 100가지 제품보다 히트 상품 하나면 된다.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이 호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지금 히트 상품 하나의 출시가 브랜드의 흥망을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요. 제품군들 중에 스타가 좀 필요합니다. 뉴스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화장품은 네, 종목별로 나눠놨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게 중국 소비재입니다. 중국에서 인기 있다고 하면 상한가 행진 계속하고 있고요. 실체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섹터입니다. 이제 화장품에 이어서 유아용품 등도 수급이 쏠렸고요. 의류업종들도 최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캐릭터 산업 오랜만에 움직임 보여줬고요. 대원미디어는 상한가 같고 오로라 그리고 레드로버도 장대 양봉 만들어놨습니다. 그 캐릭터 산업은 키즈 한류라는 이름으로 중국발 이슈가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유아용품 섹터 한번 볼게요. 유아용품주 쑥쑥 크네라는 뉴스 있는데요. 한국 유아용품 인기가 높다는 소식에 관련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갈아치우고 있고요. 화장품주에서 시작된 중국 소비주 열풍이 유아용품까지 퍼지는 모습입니다.
보령 아가방 제로투세븐, 모나미 모나리자 윌비스 깨끗한 나라, 또 좋은 사람들 쌍방울까지 같이 보시면 좋겠네요. 캐릭터 산업 섹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날 앞두고 한미일 캐릭터 전쟁 막 올라. 캐릭터 전장에 한국, 미국, 일본이 불붙었다는 내용인데요. 대원미디어 오로라 레드로보 손오공 캐릭터 산업 그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의류 역시 한류 열풍의 뷰티 관련주 연일 상승했다는 뉴스고요. 장 시작 10분 전입니다. 중국에 진출했거나 중국 진출을 앞두고 있는 의류 관련 업체들 주가 좋습니다. 드론 어제 퍼스텍 자회사 유콘 시스템으로 들어온 해외 수출 계약 소식 퍼스텍이 시간에 4.3% 급등했고요. 오늘도 강한 모습 보여줄지 지켜보시면 되겠네요. 드론 관련해서는 퍼스텍, 빅텍, 한국항공우주, 아스트 등 있습니다. 다음 볼 섹터는 지금 사물인터넷하고 3D 프린터, 전기차네요. 옛날 테마들인데요. 지금은 이슈를 좀 많이 받고 있지 않으니까 가볍게 한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물인터넷 오늘 뉴스가 구강모 상무 뉴스가 눈에 띄어서 올려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물인터넷이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고 회사는 물론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 구강모 상무는 지금 LG가의 4세대입니다. 4세대. 3D 프린터 그 출격한 전자의수가 화제라고 합니다. 3D 프린터 관련해서도 하이비전 시스템, TPC, 스맥 등 보시면 되고요. 전기차도 중국 친환경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LG화학, 포스코 ICT, 에코프로, 코디에스 등 카페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어벤져스2 얘기 한번 해볼게요. 한국 관객 겨냥 서울 촬영 눈길. 제작진이 한국에 대한 애정과 배우들 방안으로 흥행의 날개를 달았다는 분석입니다. 저도 토요일날 보려고 예매해놨고요. 사실 보고 싶다기보다는 이거 말고는 볼만한 영화가 지금 없습니다. 얘가 개봉을 아주 끝내주게 잡은 것 같아요. 대기업의 힘인가요? 관련주로 CJ, CGV, KD미디어 등 보시면 되겠네요. 개별주에 관해서는 회복세, 중국 유통주 주가는 차별화, 편의점, 면세점주가 상승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신세계, 이마트, BGF 리테일, GS 리테일 등 관련주로 보시면 되겠네요. 대신증권에서는 한진카를 목표가 4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대우 인터내셔널 다시 보여준 견조한 실적 매수 유지했습니다. 신현증권에서 했네요. 대우 인터는. 그리고 SBS TV 광고 시장 회복 등으로 올해 흑자 전환 목표가 상향 신한증권에서 리포트 나왔고요. 화성산업이 부동산 경기 호조 뉴스가 있는데요. KB투자증권이 대구 지역 분양시장 호조 이어지는 가운데 2017년 이후에 먹거리도 준비하고 있다고 판단했는데 투자 의견하고 목표가는 제시하지 않았네요. 화성산업. 그리고 컴투스 뉴스 있습니다. 2분기 실적도 고공행진하고 있다고 하고요. 메디포스트도 올해 흑자 전환 전망 주가 흐름 긍정적 KTB 증권 리포트입니다. 강원랜드도 SK증권에서 신규 편익 목표가 5만원 제시했고요. 그 SK증권이 지금 포트폴리오에 신규 편입했네요. 강원랜드를. 그리고 NC소프트 신작 출시 기대감 크다. 유진투자증권 리포트가 있고요. SM이 오늘 리포트 나오네요. 아티스트 활동 강화, 실적 개선, 신한증권 리포트입니다. 전국 오늘 구름이 많네요. 한때 비도 오고 근데 차차 맑아진다고 합니다. 전국 구름 많으니까 종목 찾기 좀 어려움 있어 보이고요. 한때 비까지 온다고 하니까 급락 조심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또 차차 맑아지면 또 성급히 매매하지 마시고 구름 거치고 비 그칠 때 타이밍 잡아서 매매 잘 해보시면 되겠네요. 우리 방 분들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화이팅! 네.